안녕하세요. 일주론 지난 시간까지 갑일주와 그 다음에 을일주, 그 다음에 병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일주는 이제 정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해까지 6개의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정화의 일주는 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정화는 우리가 촛불이나 등대 또는 등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정화는 빛이죠. 빛이고 소광명이라 한다. 등화고 촛불이고 살아있는 불이고 그 다음에 신체로서는 심장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정화는 촛불은 심지가 있어야 되겠죠. 심지.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심지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정화일주가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길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정화가 용신인 사람은 자비와 사랑, 그 다음에 예민, 섬세하고 착한, 그렇지만 소극적인 그런 면이 있죠. 일단 일편단심이고, 그 다음에 온정의 성길, 그 다음에 역학 등의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상,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유술 해자축을 우리가 가을, 겨울 또는 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화는 밤을 수호하는 화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정으로 밤에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밀이 많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정화의 성정이죠. 그래서 정화가 상징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가? 정화는 등대이고, 그 다음에 인공열이고, 호롱불, 전기불,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공사의 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인자로 자상함이 많다 하는 것도 정화의 특성의 하나죠. 일반적으로 기도, 선생, 눈물, 봉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화는 신체로서는 눈과 심장, 또는 소장, 그다음에 혈압 등 병과 인연이 많은 일주이기도 한 것이 이 정화죠. 이 정화는 가을과 겨울의 정화는 밝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다. 그 다음에 정화는 강하면 용광로와 같고, 또 약하면 별빛이나 또는 촛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화일주가 우리가 정입합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주가 임수하고 합을 하게 되면은 사주에 연애만 탐닉을 해서 본분을 망각하고, 입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거짓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자가 많다. 물론 사주, 년이나 월이나 시에 어떤 글자를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의 성격이 그렇고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정이 또는 행동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화는 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정화가 추위를 만나면 따뜻한 열로 온정을 베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장하고 자상함이 덕목과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정을 갖는 것이 정화의 특징이죠. 더운 여름에 만약에 정화일주가 더운 여름에 태어나거나 다른 글자에 타주에 화가 많으면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맹렬한 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 정화의 본성이죠. 그래서 간목을 태워서 경금을 녹여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 제1의 본분이다. 그래서 경금이 투관되어 있는 정화일주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 정화일주는 잔정이 많습니다. 이게 잔정이 많아서 차분한 성격이고, 작은 계기로 인해서 변화하면 그 폭이 넓게 되는 것도 정화일주의 특징이죠. 만약에 사주에 갑을 인묘가 있으면 겨울에 태어나거나 또는 가을에 태어나도 절대 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금을 잘 절여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정화일주이다라는 거죠. 이 정화는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자신의 몸을 태워서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밝혀주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사리와 이치가 밝아서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데는 따를 사람이 없다. 이것도 정화의 기본 성정의 하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은과를 만들듯이 눈썰미와 관찰력이 뛰어나다. 관찰력이 뛰어나서 사물을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조리 있게 본인의 생각을 잘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호소력이 있어서 남들한테 인기를 끄는 일주가 정화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화일주는 예술계와 그 다음에 교육계에 많이 종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또 인간적인 면도 많지만 멀고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냉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하는 것이 정화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솔직한 명과 쉽게 실증내는 것은 병화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화일주들은 일반적으로 실증을 잘 내죠. 그러니까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글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성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주론을 공부하는데 모든 게 공부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는 이 나선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앞에 배웠던 것도 한번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반복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 20여 년 동안 또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경험에 의하면 배우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읽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 나선식 학습 방법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일가는 정대운에 대단한 예언력을 얻을 수도 있다. 정화일주는 정대운을 만나게 되면 예언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정화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화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외모는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선비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이 정화일주이죠. 자존심과 집념이 강하다. 자존심과 집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릇됨을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정화일주이기도 하다. 일단 병화보다는 음간이기 때문에 상황의 전후와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을 잘 구분하는 것도 정화의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과 행동의 표현이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튀지도 않고 조용하게 잘난 척하는 것,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것이 정화의 큰 장점이죠. 일단 남성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정화일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과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편안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다. 그 다음에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의협심과 그 다음에 남을 걱정하는 측은지심이 있는 것이 정화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럼 정화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정화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실생활과 밀접하여 명분보다 실속이 앞선다. 명분보다 실속, 손익을 잘 분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성격,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화, 일단 병화도 그렇지만 정화의 경우도 치켜 세워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일주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화는 기쁨과 희열로서 기분에 따라 기복이 심해 변덕으로 나타나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것이 정화일주의 단점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돼서 군중 속에서 늘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만 칭찬해주면 좋아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화의 단점이다.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어. 이거 아주 안 좋은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연쇄적으로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빠져 생활을 허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도 정화의 단점이다 라는 얘기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심장과 시력이 약할 수가 있다. 정말 가을이나 겨울에 추운 때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심장과 시력이 약할 수가 있다. 특히 근이 없는 무근한, 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에는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심장과 시력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화일주는 이런 기본적인 성장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정화일주의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정축일생은 어떤가? 정축일생은 육식갑자 중에서 자축인묘 갑자을주 병인정묘 이렇게 하는 그 육식갑자의 60개의 순서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정축일이다. 정축일생이다 했어요. 그럼 정축일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정축은 백호이고, 그 다음에 축이 화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탕화살이 뭐다 하는 걸 우리가 가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살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각 일주의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죠. 축은 뭐예요? 금고죠. 금의 고니까 정화 측에서 볼 때는 금이 뭐예요?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창고이다. 그 다음에 소는 쇠고집이다. 소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축일생이다 했어요. 그럼 정축은 지지에 축을 깔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간이 천간의 글자들이 지지에 어떤 글자를 고르냐에 따라서 힘의 강약을 우리가 12운성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축일주의 12운성에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지에 축을 깔 수 있는 음간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다.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있는데 이 정축과 개축은 백호에 해당하죠. 그럼 을이 축을 깔았을 때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쇠지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정이 축을 깔면 묘지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하토동법에 의해서 정과 기는 같은 12운성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기축은 묘지에 해당한다. 정축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신축은 양지, 태아를 나타내는, 엄마의 뱃속을 나타내는 양지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가 축을 보면 개수가 축토를 보게 되면 관대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축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선생, 개신기요 이렇게 해서 외우죠. 그러면은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수와 그 다음에 신금과 기토는 육친상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보게 되면 수국파를 하죠. 나를 극하는 자 관이다.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다. 그래서 개는 뭐에 정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 하극금 하죠. 그렇죠? 내가 극하는 것 재물이요. 음양이 같으면 편재. 그래서 신금은 정화의 편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기토는 화생토 하죠. 내가 생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초에서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정축일주는 장간에, 지장간에 편관과 편재와 식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생재, 재생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일주가 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는 축은 얼어있는 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살펴보면은 소는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말은 발톱이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인 거는 양, 두 개로 갈라진 거는 보통 이렇게 동물의 발톱을 가지고 음양을 구분하기도 하죠. 축은 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소는 성질이 어때요?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다 그러죠. 이를 억척스럽게 하는 것이 또 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축은 일단 축이 추운 동네니까 그래서 추운 섬의 등대이다. 뭐 일반적으로 섬은 다 춥죠. 겨울이 되면 더 추울 수가 있고 그래서 추운 섬의 등대. 그 다음에 등대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니까 봉사정신. 그 다음에 남들이 쳐다보기를 좋아한다. 쳐다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정축일주의 대표적인 성정이다. 그 다음에 정은 언제예요? 불이죠. 그러니까 불은 오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낮의 소, 낮에 소로 일복이 많다. 그 다음에 소고기, 숯불구이를 연상할 수도 있고 한겨울에 불이다. 축은 언제요? 섣달 12월을 나타내죠. 그래서 한겨울에 불이다. 한겨울의 불을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는 화롯불이나 아니면 모닥불 같은 데 모여서 몸을 녹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불러서 정축이 남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런 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이 정축일주는 여자의 경우는 음식이 솜씨가 있고 생활력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 왜?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는 역시 생활력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죠. 한겨울에 불러 생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축토가 식상, 자식인데 자식이 얼어있으니까 여자의 경우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식상이 자식인데 자식이 얼어있으니까 일단 여자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축일생은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생은 백호죠. 백호로서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정축 백호죠. 백호는 하나의 살로서 살 공부를 할 때 따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중에 재물과 감, 식재관이 다 들어있죠. 재관이 암장이 되어 있어서 명예와 재물 욕심을 암시한다. 재관이 장관 속에 숨어 있으면 명예와 재물 욕심을 암시하는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정축은 손 근면하죠. 그래서 근면하고 그 다음에 정화는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근면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희생으로 주위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것이 정축일주이다. 인정이 많지만 백호로 극과 극을 달리니 자기만 똑똑한 독점적인 자기주장과 질투가 있어서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그런 것도 인간사에서 꼭 필요한 덕목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지가 강해서 대인관계가 불리할 수 있다. 자기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겉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내면은 속으로는 갈등과 번대로 가정에서는 냉랭한 분위기, 가정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로 고독하며 염세적으로 비판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정축일생의 성정의 하나이다 이런 얘기죠.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예능적 소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축일생입니다. 정축일주죠. 그 다음에 축은 화계죠. 그래서 화계작용을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적덕을 많이 쌓으면 길하다. 자기 혼자 똑똑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점,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만인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숭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언변이 능하고, 언변이 능숙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인정도 많고, 그렇지만 거친 성격도, 소도 화가 나면 무섭죠. 거친 성격도 있다. 제가 청도에 그 소싸움장에를 한번 가봤는데 소들도 싸움하는데 대단히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 일복이 많고 애로가 많은 일주가 정축일주다. 그렇죠? 권력과 의학, 금융업 등 또는 승려 또는 철학관 또는 무당 등이 정축일주가 많이 있더라. 그 다음에 탕화살이 있다고 그랬죠. 탕화가 있어서 음독, 비관, 약물, 가스, 파편으로 인해서 부상당하기 쉬운 일주가 정축일주이다. 만약에 축, 오, 유가 지지에 같이 있으면 음식물을 다루는 일을 하거나 정육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정축일생의 남자는 성격이 어떤가? 지금까지는 정축일주의 남녀 공이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가를 살펴보았고, 정축일생의 남자는 어떤가? 남자는 정축일생은 영웅 백호로 성품이 과격하고 형명성이 있다. 형명성이 있어서 보안대 또는 군인이라도 보안대나 군인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정보나 수사계통에서 정축일주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대학 교수나 또는 은행 등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죠. 만약에 무관으로 진출하였다 해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드물더라. 만약에 합격인 경우에는 무당이나 운수업, 파이프, 굴뚝, 자동차 청소 계통에 종사를 하고 닭장사나 정육점, 생선장사 등에도 진출을 하고 건축업, 내장, 엔지니어는 뚫어 해서 굴뚝 뚫는 그런 직업도 있었죠. 보일러나 배관 쪽에 직업에 인연이 많더라. 만약에 처궁이 묘궁이죠. 처궁이 묘궁이기 때문에 처에 액이 생긴다. 그래서 생사 이별의 가능성이 있고 자식도 불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얘기죠. 물론 사주의 다른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작용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미 술시, 오시나 그러니까 시지가 오시나 미시나 술시가 최고로 기뻐한다. 얘기죠. 그럼 정축일생의 여자는 어떤가? 정축일생의 여자는 일단 정축은 백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일단 백호이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소에 인정도 많고 시시비비도 잘 가리게 되는 그런 성정이 정축일생이다. 그렇지만 한번 화가 나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난폭한 언행을 표현할 수도 있는 일주가 정축일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개강성격과 그러니까 거친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백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화끈한 성격도 있다. 관을 능멸하는 기사로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리사료, 그다음에 대개 고리대금이나 사채업, 정육점이나 치킨 전문점, 생선 다루는 일 등 칼을 들고 움직이는 일에 인연이 있는 경우가 정축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정축일생의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는 평생 일복은 많다. 그래서 놀고 먹는 팔자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격은 여자, 정축일생의 여자예요. 남편이 의사나 은행 또는 군인에 종사하는 인연을 만나게 되지만 합격은 공사장 감독이나 남편이, 그 다음에 위장공 또는 천직에 종사하는 남자와 인연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정축일생의 여자의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정축일생 여자는 수술받는 경향이 많고 남편이나 자식복도 없다. 그 다음에 사주조합이 만약에 나쁘게 되면 육식갑자 중에서 최악의 일주이다. 여자인 경우에. 물론 조합이 잘 되면 그렇지 않죠. 조합이 나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철학관을 하거나 승려일 경우도 있다.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그런 남편과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백호로서 개간 성격과 비슷하지만 화끈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토는 부처님으로 보죠. 절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화는 촛불이죠. 촛불로서 종교 신앙적인 면에서는 불교와 천주교에 많이 인연이 있더라. 돈과 연애하는 재물 욕심이 강해요. 돈과 연애하는 재물 욕심이 강해서 그다음에 머리가 총명하고 독점적이고 화끈한 성격으로 시시비비가 분명하고 화가 나면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궁의 사별을 할 수가 있고 부실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정축일지는 일단 정축 백호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주 조합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정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축일생의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